합산 견적 5,570만원에 구입하실 수가 있어요. 하이테크 패키지를 빼면 5,410만원에 구입 가능합니다. 어떻게 하면 차량을 좀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블라인드입니다. 며칠 전 GV70 시승회에 초대받아서 시승을 해봤죠. 그래서 시승했던 느낌이 가시기 전에 느꼈던 점들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옵션 구성을 해보려고 합니다. 항상 견적을 뽑는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요, 가장 최고의 가성비는 노옵션 깡통입니다. GV70도 가장 가성비가 좋은 건 노옵션 깡통이에요. 그런데 이런 기본 구성조차도 상당히 훌륭하게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보면 8단 자동 변속기,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RMDPS가 들어가 있고, 모든 램프 LED고요. 일반 현대자동차의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런 LED 램프류도 익스테리어 어쩌고 하는 옵션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제네시스는 이 부분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우선 저는 차량의 구성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안전인데요. 가중 충돌 방지 자동 제동 시스템,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량이나 보행자, 자전거 탑승자, 교차로 대항차, 차로 이탈 방지 보조,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안전하차 보조, 지능형 속도 제한 보조, 운전자 주의 경고, 하이빔 보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스탑앤고가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로 유지 보조, 고속도로 주행 보조,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 이 모든 게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편의 옵션인데요. 거의 모든 것이 기본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합리적인 것만 따진다고 보면 그냥 깡통이 제일 합리적이에요. 여러분들이 차량을 선택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요소가 공간이나 거주성이라면 애초에 GV70을 염두에 두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교군,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그 샘플 자체가 펠리세이드나 산타페, 소렌토라면 지금 이 영상을 끄세요. 전혀 안 맞는 차량을 보고 계신 겁니다. 자, 여기까지 기본 옵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 이제 본격적으로 차량의 합리적인 견적을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워트레인 2.5 가솔린 터보로 시작합니다. 304마력에 43토크. 뭐 부족한가요? 전혀 부족하지 않습니다. 물론 950만원을 추가해서 더 성능을 올리고 싶으신 분들은 올리셔도 되지만 뭐 굳이 필요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구동 타입인데요, 도심형 SUV에서 터레인 모드가 필요해요? 솔직하게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년에 몇 번이나 눌러보시겠습니까? 그래서 2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색상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색상으로 결정하시면 돼요. 다만 매트 컬러가 실제로 보면 보다 고급진 느낌이 들지만 관리하기도 번거로우니까 패스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고민이 시작되는데, 기본 모델과 스포츠 모델 외관상 차이가 상당합니다. 저는 스포츠 패키지를 400만원 내고 추가할 것 같아요.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 그리고 ELSD가 추가되고요. 19인치 미쉐린 타이어와 스포츠 전용 휠, 그리고 블랙 도장 모노블록 코피 브레이크, 스포츠 플러스 모드, 스포츠 내외장 포함, 뭐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륜을 넣지 않고 2륜을 선택했는데, 스포츠 패키지를 선택하면 ELSD가 추가됩니다. 이게 추가가 되면 우리가 2륜 차에서 걱정하는 이런 눈길에서도 걱정이 없는 보다 안정적인 주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퀴가 따로 놀지 않고 이렇게 축을 잡고 같이 돌려주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주행을 할 수 있는 건데요. 그래서 300만원인 다륜을 선택하지 않고 여기에 100만원 더 비싼 스포츠 패키지를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핸들이 다릅니다. 제발 럭비공 핸들 좀 기본형에 안 쓰면 안 될까요? 뭐 좋게 볼래야 볼 수가 없는 디자인이에요. 옆 차선에 거슬리는 차 있으면 그냥 핸들 럭비공 뽑아가지고 던져버리세요. 자, 럭비공 핸들에 비하면 스포츠 패키지에 포함된 3스포크 핸들은 너무나도 이쁩니다. 운전자가 많이 보는 게 핸들인 만큼 저는 핸들 디자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19인치 미쉐린 타이어와 스포츠 전용 휠도 들어가고 포피 브레이크가 추가가 됩니다. 이 정도면 400만원 쓸 가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 다음은 휠과 타이어인데 21인치가 무조건 예쁘긴 하지만 스포츠 패키지에 포함된 기본 19인치도 휠 디자인과 사이즈가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19인치 하겠습니다. 21인치를 원하시는 분들은 120만원 추가하시면 되겠죠. 네 번째, 내장 컬러입니다. 스포츠 스탠다드 디자인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천연 가죽이 들어가 있습니다. 시트에 퀼팅이 들어가 있지 않아서 다소 좀 밋밋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크게 뭐 불편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도어 트림과 센터 콘솔 쪽에 있는 이 부분, 개인적으로 실제 주행해보니까 뭐 크게 보이지도 않더라고요.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인테리어 옵션, 지오메트릭 패턴 알루미늄, 실제로 보면 아시겠지만 충분히 고급스럽습니다.
자, 이제 가장 고민되는 옵션과 패키지인데요. 이번 GV70의 파퓰러 패키지는 고려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는 옵션을 모아놨다고 하는데 그 출처가 어딘지도 모르겠고, 그동안 차량에 관심 없으셨던 분들이 보시면 뭐가 되게 많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을 놓고 보면 그렇게 필요한 것들이 아니에요. 우선 건너뛰세요. 각각 옵션 중에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노라마 썬루프, 저는 개인적으로 썬루프를 추천하지 않지만 이번 시승을 해보니까 SUV인지라 넣는 게 1열과 2열에서 얻을 수 있는 개방감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하지만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넣지 않겠습니다. 솔직히 썬루프 1년에 얼마나 쓰겠어요. 그래도 나는 썬루프가 꼭 있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추가하시고, 아니신 분들은 저처럼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두 번째, 헤드업 디스플레이 130만원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좋아합니다. 추가하겠습니다. 현재 타고 있는 차량에 추가해서 써본 소감을 말씀드리자면, 운전하는 동안 온전히 운전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는 가장 좋은 옵션인 것 같아요. 보셨겠지만 기존의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다르게 보다 크고 다양한 정보들을 표시해주기 때문에 제가 시승했던 코스가 초행길인데도 불구하고 안전하게 운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추가할게요. 3번 컨비니언스 패키지 110만원입니다. 이건 바로 패스할게요. 스마트 카드 키 뭐 이런 거 크게 필요 없습니다. 네 번째, 하이테크 패키지 160만원인데요. 이건 좀 고민이 돼요. 12.3인치 3D 계기판 때문에 고민이 되는 건데 안 좋은 평들이 많아요. 타 수입 브랜드와 다르게 쨍하지도 않고 반응 속도가 약간 더디다는 의견들이 있는데, 뭐 저는 보기에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걸 넣지 않으면 8인치 LCD 클러스터를 넣어주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이제 디자인적으로 안 좋기 때문에 추가를 살며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옵션에 추가된 다른 것들은 넣지 않아도 되는데 이건 솔직히 온전히 계기판 때문에 추가를 할게요. 그런데 이걸 보시는 분 중에 나는 계기판 디자인 상관없다, 아날로그가 더 좋다 하시는 분들은 빼셔도 무방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인데요. 생각해보면 생각보다 답은 간단합니다. 추가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미 기본 구성에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가 있습니다. 카메라 단속 속도에 맞춰서 자동으로 속도도 줄여주고요. 앞차와의 거리를 맞춰 주행하고 앞차가 서면 자동으로 서고 앞차가 가면 자동으로 가고, 기존의 그랜저나 다른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 스마트 센스라는 이름으로 이걸 추가했었어야 되는데 제네시스는 이런 점이 또 다르네요.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1 보시면 서라운드 뷰 모니터, 증강현실 내비게이션, 우측방 모니터,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후방 주차 충돌 방지 보조 이렇게 있는데 이거 다 없어도 돼요. 그리고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이 실제로 사용해보면 그렇게 눈에 띄게 좋지도 않습니다. 그냥 뭐 신기한 정도, 처음에만 이 정도지 그렇게 눈에 띄게 뭐 좋진 않아요. 그리고 후측방 모니터, 이거 방향지시 등을 키면 계기판에 비춰주는 건데 실제로 이거를 넣으신 분들, 저도 넣었지만 실제로 사용해보면 많이 안 봐요. 그래서 이것도 딱히 필요가 없어요. 다음은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그러니까 자동차 키로 이렇게 리모컨으로 RC카를 조정하듯이 앞뒤로 뺐다 넣었다 할 수 있는 건데 이것도 그냥 마트에서 한두 번, 처음에 차 받았을 때 한두 번 쓰지 여러분들이 이걸 많이 쓰실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래요. 지방에 사시는 분들은 이거 그냥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후방 주차 충돌 방지 보조, 이것도 여러분들 뭐 이거 없으셨어서 뒤에 뭐 사람 지나가면 그냥 쳐버리고 이랬나요? 아니잖아요. 항상 후진을 할 때 조심조심 하면 이건 굳이 필요가 없습니다. 자, 다음으로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2 보겠습니다. 자, 전방 충돌 방지 보조, 교차로 차량, 추월시 대항차, 측방 접근차, 회피 조향 보조, 이게 측면 센서가 있어서 이게 가능한 건데 이것도 충분히 조심하면 사고를 막을 수 있고 피치 못할 상황에서 이 옵션이 있으면 좋겠지만 굳이 필요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다음은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헷갈리실 거예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운전 스타일 연동, 이게 뭐냐면 기본 사항에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실행을 하실 때 여러분들의 운전 스타일을 차가 학습해서 이 스타일대로 운행을 해준다는 거예요. 필요한가요? 이게 필요 없습니다. 자, 다음은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진출입로, 이것도 헷갈리시는 분들 많을 텐데 여러분들 이거는 조향 보조, 뭐 진출입로, 컨트롤 이런 거는 다 그냥 운전 보조 시스템일 뿐이에요. 운전의 주체는 여러분들이 돼야 되고요. 진출입로에서 뭐 졸음운전 하시는 분 없잖아요. 그렇게 경사가 가파른데 필요 없습니다 이거. 그리고 고속도로 주행보조 2, 뭐 고속도로 차로 변경 기능 포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 필요 없습니다. 시승을 해보면서 실제로 시연을 해봤었는데 신기하긴 해요. 방향지시 등을 키면 차량이 자동으로 주변 상황을 인식하고 차선을 바꿔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차선을 바꾸는 건데 그냥 여러분들이 바꾸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앞좌석 프리액티브 시트벨트 이런 거 필요 없잖아요. 2열 컴포트 패키지부터 프로텍션 매트 패키지까지 전부 필요 없습니다.
합산 견적 5,570만원에 구입하실 수가 있어요. 12.3인치 3D 클러스터가 포함된 하이테크 패키지를 빼면 5,410만원에 구입 가능합니다. 생각외로 들어가는 옵션이 많이 없고요. 기본 구성이 워낙 훌륭해서 이 정도만 추가한다면 일반인 기준에 정말 합리적인 구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산다면 전 이렇게 구매할 것 같아요. 이렇게 견적을 내봤으니까 어떻게 하면 차량을 좀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 개차라는 어플리케이션을 받으세요. 현재는 GV70 견적 내기가 활성화된 상태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선택한 옵션을 넣으시고 견적을 문의하시면 좋은 조건의 영업사원과 연결됩니다. 자, 이렇게 연결된 영업사원분이 좋은 조건을 주시면 하나 옵션 값 정도는 빠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개차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견적을 신청하실 때 추천인의 블라인드라는 네 글자 넣고 차량을 출고하시면 7만원 상당의 소낙스 세차 세트가 무상으로 지급됩니다. 세차용품 사신다고 와이프한테 허락받지 마시고 당당하게 선물로 받았다고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받고서 안 쓰시면 중고로 파시면 되죠. 좋죠. 네 글자 쓰고 7만원 벌기. 자, 오늘은 이렇게 GV70의 합리적인 견적을 내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다음 영상에도 여러분들께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